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강혜정과 타블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타블로 형이 시경리 형 먹을 텐데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타블로 형도 보니까 야 나이를 안 먹더라 이 양반도. 이 양반도 나이를 안 먹네. 그런 게 있고 이제 에픽하이가 한 20년 됐나 엄청 오래된 그룹인데 근데 내가 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인터뷰를 하다가 결혼에 대해 가지고, 결혼을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특이한 느낌이거든. 뭐가 좀 특이한 느낌일까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남자가 했을 때랑 여자가 했을 때 그 파장 자체가 좀 다르단 말이야. 파장 자체가 다르거든.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해도 여자가, 결혼 쉿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남자가, 야, 결혼 쉿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 무게감, 그 파장이 다른 게 여자는 집에 가도 별일 없단 말이야. 근데 남자는 집에 가면 와이프가 랄지를 들거든. 그래서 야, 저렇게까지 이게 대놓고, 그래서 보통 이게 남자들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맘카페 같은 데 보면 하루 종일 나오는 게 뭐 이제 남편용이나 뭐 시댁용 아니면 뭐 받은 거 자랑하고, 그지? 공교롭게도 그건 이제 남편한테 받는 거지만 이런 게 주류가 된다고 했을 때 남자들은 뭐 간혹 이제 내가 진짜 뭐 불쌍하다, 야, 네 용돈 30만 원 받나, 내 20만 원 받나, 뭐 이런 식으로 자조적인 그런 걸로 자신을 비하할 때는 있긴 하지만 자기 와이프 자체를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욕하는 경우는 보기가 되게 드물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지.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말하는 게 내 결혼 자체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그 반증이기도 하거든. 근데 이게 조금 재밌어가지고 결국엔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뭐 혜정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뉴스룸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 그치? 딸 하루 육아가 되게 힘들다. 미치지 않으면 못 견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래도 이건 그나마 나왔던 게 그래도 반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사실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되게 웃겨. 육아가 그렇게 힘들어 미치지 않으면 못 견뎌? 타블로하고 강혜정이 이렇게 힘들면 보통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되게 웃겼고 사실 나는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뭔가 프로파간다 같은 느낌이 있지. 왜냐하면 방송 작가들이 항상 대본 같은 걸 줄 때 여자들은 항상 결혼이나 육아나 이런 게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것처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내가 여자라면 안정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잖아. 야, 나 진짜 업고 다니면서 이게 김치찌개 밥 주겠다. 오빠, 정환이 오빠 김치 먹고 밥 먹고 국 뭐 계란 후라이 줄까? 막 이럴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얘기하고 보면 불평불명만 얘기를 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피해자가 돼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근데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나는 내가 보면서 남자가 대놓고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나도 많이 못 본 것 같거든. 그래서 이게 조금 재밌더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타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뇌피셜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나름대로 뇌피셜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항상 내 뇌피셜은 여러분이 이게 계속 들어본 사람 알겠지만 제법 예리합니다. 제 뇌피셜이 굉장히 예리한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면 이렇게 끄덕거리지 않을까? 우선은 되게 나는 좀 유감스러운 게 일단은 뭐가 유감스럽냐면,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그래, 나도 결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지만 근데 사회의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는 항상 뭐든지 마냥 좋은 게 어디 있어. 좋은 게 있으면 쉿 같은 게 있는 건데 그래도 좀 좋게 좋게 얘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게 내가 늘상 말하는 조던 피터슨 교수. 이 사람은 남자에게 끊임없이 책임감을 강요하잖아. 끊임없이. 야, 씨, 그걸 내가 왜 해야 된대. 그래도 그런 고통은 널 더 강하게 만든다. 책임감을 널 더 강하게 만든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 근데 이게 그 각자마다 사람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회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얘기를 해도 좀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나한테 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래, 자여 혐오 좀 그만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난 항상 말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자여 혐오냐고. 늙은 여자를 가장 비싸게 해주고 결혼하는데 존중을 못 받는 게, 야, 이 울고 싶은 건 남자라고 이거요. 이게 그 늙은 여자 단 하나에 꼽힌 건가? 나는 항상 말하고 싶은 게 진짜 혐오가 뭐냐면, 평생 동안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밥 차려 먹으면 밥 달라고 하면 삼식이라고 조롱하는 게, 야, 이게 혐오 아니냐 이게? 그냥. 그리고 그 남편이, 여자가 바람을 피면 남편이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이제 깨닫고 이제 슬퍼하고 반성한다 말하는 게, 이게 남성 혐오 아니냐? 응?
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남성 혐오에 가깝다 생각해. 오히려 당당하게 여자가 뭐 애를 낳아준다, 으름장을 놓는다, 애를 낳아서 감다라고 말한 게 이런 천박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진정한 이 시대의 혐오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 근데 내가 말하는 거에 그 논조 하나, 단어 하나 불편함 이렇게 와가지고 한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진짜 이 땅에 혐오를 퍼뜨리고 있는 건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약간 애를 낳으면 뭐 바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최재총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근데 그 영감님은 영감님은 뭐 이제 뭐 영감님이니까 일단 뭐 하고 아니면 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뭐 오은영 박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제 고스란히 하고 있잖아. 그걸 납두고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관점에서 나도 타블로하고 강혜정 정도 되면 그래도 좀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근데 이 관점에서 봤을 때 타블로하고 강혜정은 이거는 근데 내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뭔가 안 풀렸어 일이. 그게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뭐 지금 애들은 에픽하이, 타블로가 있는 에픽하이라는 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얼마나 대단한 팀인지 상상도 못할걸? 지금 뭐, 바짝 해봤자 뭐, 쇼미더머니 잠깐 나와서 그래도 이제 스윙스 같은 애들을 보면 떵떵거리고 살잖아. 쇼미더머니 잠깐 나와도. 근데, 타블로의 에픽하이라는 팀은 어느 정도의 팀이었냐면, 대한민국의 가장 최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2000년 초반대, 다 휩쓸었습니다. 힙합이란 장르를 완벽하게 대중화시켰단 말이야. 당시에, 막 진짜, 타블로 노래, 에픽하이 노래가 안 나온 데가 없었어, 진짜. 막 가요 톱10에도 막, 에픽하이 플라이였나? 그거 뭐, 막 5주 연속 1위 하고 5주 연속 1위 맞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때도 가요 톱10에 있었나 모르겠는데. 근데, 에픽하이 노래가 어마어마했다니까. 그 플라이부터 시작되는 뭐지, 데스티니, 눈물을 감추지 못해. 이런 노래도 있고, 김태희 나와가지고, 엉덩이 살랑살랑 흔든 것도 있었고, 대한민국 모든 힙합씬을 통틀어가지고 아무도 해내지 못한 걸 해냈던 그룹이 에픽하이였단 말이야. 마치 대한민국 락을 정말로 최고로 띄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락으로 가장 정점까지 가본 사람이 난 사실 김경호라고 생각을 하거든. 약간 그런 느낌이야. 버즈라던가. 그런 업적을 해낸 게 에픽하이고 그리고 강혜정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그 당시 굉장히 잘 나가는 영화배우였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 올드보이 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뭐 웰컴 투 동막골이라던가 아니면 박해리랑 났던 거 있잖아. 연예인 목적. 야, 너 씨발 줄라 맛있어. 있잖아. 이거. 공교롭게도 그게 한재린 감독의 처녀작이었지. 그지? 아, 요새는 이런 말 하면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구나. 그래갖고. 그때 되게 잘 나갔는데 문제는 이 둘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이렇다 할 게 진짜 싹 사라졌습니다. 진짜. 딱 사라졌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진짜 세상을 호려는 에픽하이 그 다음에 내가 들은 게 없어 노래가 뭐 작곡이나 이런 걸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에픽하이 곡이나 뭐가 그렇게 성공한지 모르겠어. 에픽하이 노래 2000년 초반대 임팩트 있는 거 겁나 많습니다 진짜. 그런 게 있는데 그 이후로 결혼 이후로 난 이걸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강혜정도 마찬가지야. 강혜정도 아직까지도 필모에서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마 올드보이가 아닐까? 올드보이. 그래서 올드보이는 내가 참 이게 처음 볼 때는 최민식의 그 마지막에 그 유지태 앞에서 네가 지지라면 내가 지질게 멍멍멍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때 내가 소름이 돋았는데 근데 올드보이는 계속 보잖아. 유지태가 지려 진짜. 계속 보면 또 유지태가 겁나 지려. 그리고 더 지리는 게 그 당시에 유지태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던 게 더 지리고 그런 것들이 있지. 근데 그 가운데서 강혜정이라는 배우는 좀 뭔가 개성이 되게 많았어. 탈이 좋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영화로 따지면 나는 류준열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근데 탈이 좋잖아.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오는 것처럼 당시에 강혜정이라는 배우 탈이 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되게 좀 신선한 탈이었거든. 근데 강혜정도 이제 그거 찍고 그냥 전부 쫙 끝나버린 거야. 뭐 어딘가에서는 뭐 어떻게 뭐 우리 일반 사람들 훨씬 많은 돈을 어떻게든 벌고는 있겠지만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이 과거에 누렸던 영광에 비교하면 지금은 이 사람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제 동생 자주 언급된 중에서 강철의 여자 김동글이라고 있잖아. 그 남편이 강변이야, 강변. 실제로 동글이도 남편 볼 때 강변 이렇게 부르거든. 왜 그러냐면 강용석 변호사랑 진짜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남자가. 근데 동글이 같은 경우는 걔가 진짜 독박육아를 했거든. 남편이 해외 출장 많이 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가 애 다 기르고 어린이집 맡겼다가 데리고 왔다가 픽업했다가 그게 안 될 때는 사람 돈 주고 쓰고
그렇게 계속했어. 그렇게 계속을 해갖고 나중에 중간에 빡쳐갖고 당시에는 똥머리가 연봉도 남편보다 더 많았거든. 그래서 야, 너 그냥 일 때려치고 애 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남편한테. 근데 남편이 그게 쪽팔렸나 봐. 쪽팔려서 그럴 순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지가 혼자 다 했거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강변이 그 남편이 되게 잘 됐어. 남편이 되게 잘 돼가지고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더라.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 와이프한테 벤츠 한 대 사주면서 그 똥머리 차 지금 벤츠거든. 사주면서 내가 자기를 만나가지고 이 일이 정말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다.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 뭐 지금은 이제 끝났긴 했지만 오빠 만나고 난 다음에 뭔가 되게 너무 다 잘 되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 근데 이 말의 진심이라고 하자면 뭐 별거 아니더라고. 아니 사람은 원래 의미란 건 부여하기 나름이잖아. 진짜 슛도 아닌 거라도 왠지 내가 이 사람 좋아서 잘 된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어. 맞잖아. 반음 이펙트라고 해서 왠지 이 사람 만나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별거 아닌데도 근데도 야 오빠 만나서 잘 되는구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애의 그런 뭔가 연애를 하면 쉽게 볼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근데 타블로와 강혜정의 결혼 생활은 그게 전혀 없는 거야. 누가 뭐 딱히 잘못한 것도 없고 사고 친 것도 없잖아. 둘이 뭐 누가 사고를 친 것도 없고 타블로 사고 친 거 없습니다. 타진녀한테 막 괴롭힘만 당했죠. 맞잖아. 강혜정도 사고 친 거 없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혼을 했을 뿐인데 예전과 비교해서 잘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저는 이게 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둘이 후회하는 이유, 결혼에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정말로 시기적으로 안 좋게 이 모든 것들이 그 둘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거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이제 진실은 저 언덕이 넘어 있고 그 본인만 알겠지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희한하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희한하리만큼 둘 다 안 된 케이스는 타블로 강혜정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도 진짜 예를 들어 보면 병원이 형 엄청 잘 나갔어, 그렇지? 민정이 누나도 잘 나갔잖아.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병원이 형은 민정이 누나는 조용한데 병원이 형은 하늘로 완전 개떡상했잖아, 그치? 개떡상.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이렇게 꿀꿀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꿀꿀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야기는 뭐 딱히 뭐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참 근데 뭔가 한편으로 되게 서글프다면 되게 더 서글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보통 부부가 쌍으로 결혼에 대해 가지고 이게 퍽큐를 날리기가 쉽지는 않은 일인데 이게 그런 게 가능한 이면에는 분명히 이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